저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전화 한 통에 1,000만 원을 들고 나간 할아버지의 운명적 만남.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주 오래전에 베푼 작은 친절이 세월이 지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돌아온 경험 말입니다. 믿기 힘든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저 김동팔입니다. 제 나이 75.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노년에 맞닥뜨린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그런 제가 어느 날 보이스피싱에 속아 1,000만 원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 한 집배원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노후의 무게. 오늘도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적금을 깨서 보태 쓰는 날이 많아졌어요. 젊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모두 순탄하게 해냈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아버지, 이번 달에 우리 민수 학원비가 좀 올랐어요. 하지만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딸 미경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경이는 늘 그렇게 말하지만은 남편 월급으로 아이 둘 키우며 저까지 신경 쓰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죠. 손주들 학원비라도 보태주고 싶은데 요즘은 그마저도 버겁습니다. 내가 알아서 줄게. 할아버지가 손주 공부하는데 못 도와주면 뭐하러 사냐? 제 통장에 남은 돈을 확인하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해질 텐데, 하지만 손주 얼굴에 실망한 표정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니 다음 연금 지급일까지 아직 보름이나 남았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비슷한 처지였죠. 오늘도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최근 오른 물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팔아, 요새 은행 적금 이자가 올랐다던데 너는 어디에 넣어뒀냐? 정 회장의 질문에 쓰게 웃었습니다. 적금이요? 작년에 손주 민수 컴퓨터 사준다고 마지막 적금마저 해약했는데 말이죠. 아유, 회장님, 적금 다 깨먹었지. 지금 내 나이에 무슨 적금이야.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를 걷다 보니 문득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젊을 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늙으니까 돈 걱정뿐이네요. 아내가 먼저 떠난 후로 혼자 사는 집은 더 넓게만 느껴집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도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미경이가 주말에 와서 해놓고 간 반찬들인데 혼자 먹기엔 많아서 이웃에 나눠주기도 했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런 걸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을까 하고 생각했던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은 요즘은 병원이나 행정기관에서도 자주 전화가 오기에 별 의심 없이 받았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뒤흔들 위기가 될 줄은요. 이 낯선 전화. 안녕하세요. 김동팔 어르신 맞으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젊은 남자의 목소리는 공손하고 친절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지요. 예,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예, 저는 금융감독원 제휴은행의 대출상담사 박진우라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현재 국민은행에서 대출 받으신 800만 원에 대해 고금리 상환 중이신 걸로 확인되는데요. 순간 놀랐습니다.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집 보일러를 교체하면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아직 다 갚질 못했고 이자가 꽤 부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그거 어떻게 그걸 아시죠? 금융감독원과 제휴해서 고령자 대상 금융부담 완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에 현재 연 8.9% 이자로 상환 중이신데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하면 4.5%로 낮출 수 있습니다. 매달 이자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시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웠는데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그 돈으로 손주 학원비도 보탤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그 사람은 제 개인정보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 생각해보니까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조건이 가능하겠는데요. 현재 주택연금도 받고 계시니까 통합관리 드리면 월 수입을 15만 원 정도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이 정말 금융감독원과 관련된 사람이 맞나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도움이 되겠네요. 그거 어떻게 해야 하죠? 간단합니다.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고 저희 쪽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지금 잔액이 얼마 남지 않으셨더라고요. 오늘 정으로 처리해 주시면은요, 다음 달부터 바로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마침 손주 민수가 원하는 영어 학원이 비싸서 고민하던 참이었습니다. 이자만 줄이면은 숨통이 트이겠다 싶었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처리하면 안 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만 그러면 이 특별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금융감독원 특별 제휴 상품이라 지점에서는 취급하지 않거든요. 오늘까지만 접수 가능한 상품인데 어르신께서 꼭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그의 말투는 너무나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제 정보를 모두 알고 있으니 신뢰가 갔죠. 그리고 지금 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이런 기회가 정말 필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어르신. 지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일시불로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중으로 모든 절차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 대출이 실행되면은 어르신 계좌로 다시 입금해 드리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정말 맞을까? 하지만 제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걸 보면은 진짜 금융기관에서 온 전화가 맞을 거예요. 이자만 줄어도 매달 숨통이 트일 텐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갈등. 딸 미경이가 주말에 집에 왔을 때 전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는데 미경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버지, 그거 사기예요. 절대 돈 보내시면 안 돼요, 아버지. 미경이는 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인터넷에서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이라고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비슷한 수법의 사기 사례가 여러 건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금융감독원은 절대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에요, 아버지. 순간 등골이 오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 알고 있었을까요? 의심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지? 진짜 은행 사람 아닐까?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요, 아버지.
그들은 전문가들이라서 어르신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미리 준비해요. 제발 속지 마세요, 아버지. 미경의 말이 이해는 됐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손주들 학원비도 걱정되고 매달 나가는 이자 부담도 줄이고 싶은데 진짜 사기라면 큰일이지만 진짜 기회라면 놓치기 아깝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그 담당자라는 박진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오늘까지 처리해야 이번 특별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정하셨나요?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어딘가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미경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제 판단을 믿고 싶었어요. 예, 처리하겠습니다. 얼마를 보내야 하죠? 현재 대출 잔액과 중도상환 수수료 포함해서 정확히 1,000만 원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계좌로 오늘 중으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딸에게 다시 물어볼까 싶었지만 또 말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망설여졌어요. 결국 저는 미경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희들은 모른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요.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그날 오후 은행에 가서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나는 큰 금액이었지만은 내일이면 다시 입금된다고 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창구 직원이 큰 금액을 인출하는 이유를 물었지만 그냥 집 수리비라고 둘러댔습니다. 현금 따발을 받아들고 나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결정일까? 하지만 이미 발을 들인 상황에서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느꼈어요. 게다가 제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 분명 진짜 금융기관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우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현금 준비되셨나요? 보안을 위해서 직접 만나는 건 어렵고요. 저희가 알려드리는 특수 계좌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계좌로 송금하는 게 아니고요. 예, 죄송합니다만요. 최근 해킹 사고가 있어서 특별 관리 중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우편함을 통한 특별 집화를 진행 중이에요. 어르신 아파트 단지에 101동 공동 우편함에 봉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마음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을 흰 봉투에 넣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가슴은 두근두근거리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수상한 움직임. 오후 4시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봉투 안에 1,000만 원이 마치 1,000g의 무게처럼 느껴졌어요. 박진우의 지시대로 101동 공동 우편함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전화로 계속 저를 안내했죠. 어르신, 지금 우편함 보이시나요? 거기 특별 회수용 빨간 우편함이 있을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그곳에 빨간 우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아는 걸 보면 정말 공식 기관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발걸음은 자꾸 느려졌습니다. 어르신, 혹시 누가 지켜보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 거래는 보안이 중요합니다. 박진우의 말에 주변을 경계하며 살폈습니다.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 행동이 마치 범죄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어르신, 그럼요. 지금 봉투를 우편함에 넣으시고 문을 확실히 닫아주세요. 그러면 저희 특별 집배원이 곧 수고할 겁니다. 우편함 앞에 서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1,000만 원. 제 노후 자금의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내일이면 더 좋은 조건으로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우편함 투입구에 가져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파란 제복을 입은 젊은 집배원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박진우가 보낸 특별 집배원일까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저 혹시요 대출 때문에 돈 보내시는 건가요? 위험해 보입니다. 집배원의 질문에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전화 속 박진우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르신, 그 사람 누구죠? 제 직원 아닙니다. 빨리 돈을 넣고 자리를 피하세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제 손에 들린 1,000만 원이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그게 괜찮다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저도 모르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집배우는 물러서지 않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최근에 이런 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습니다. 제가 경찰에 확인해 드릴게요. 그 순간 전화 속 박진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르신, 빨리 차를 피하세요.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우리 금융감독원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집배우는 저에게서 약간 떨어져 서서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무언가를 찍기 시작했어요. 제 모습을 촬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 하는 거요? 왜 나를 찍어? 어르신, 지금 상황을 기록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진정하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집배우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박진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빨리 돈을 넣고 가세요. 지금 당장요. 하지만 집배원의 진지한 표정과 확신에 찬 말투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이게 사기라면 제 손에 든 1,000만 원은 제 노후 자금의 거의 전부나 다름없었어요. 이 돈을 잃는다면은 집배원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어르신, 지금 통화하고 계신 분이 어떤 지시를 하고 있나요? 봉투에 돈이 들어있죠? 제 손에 들린 하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1,000만 원. 이게 사라진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의 박진우는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어르신,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지금 당장 우편함에 넣으시고 그 자리 떠나세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딸 미경이가 했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버지, 그거 사기예요. 하지만 박진우가 제 모든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고 내일이면 더 좋은 조건으로 돈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집배우는 제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이 동네 담당 집배원이에요. 지금 경찰이 오고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전화 스피커폰으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그의 진지한 태도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바꿨어요. 박진희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우편함에 넣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준호 집배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어르신, 들으셨죠? 진짜 금융기관이라면요, 이렇게 다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이스피싱입니다. 그 순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진우는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잠시 후 2명의 경찰관이 달려왔습니다. 여기가 신고 현장이죠?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준호 집배원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박진우가 갑자기 전화를 끄는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경찰관은 제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1,000만 원짜리 현금 따발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허허, 이건 확실히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다행히 집배원들이 신고해 주셔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네요. 그제야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내가 정말 사기를 당할 뻔했구나.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000만 원, 내 노후 자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걸 잃었다면은... 어르신, 괜찮으세요? 구급차 불러드릴까요? 이준호 집배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지만은 그래도 정신은 멀쩡했어요. 괜찮네. 그저 놀랐을 뿐이야.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더니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이 돈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보내실 뻔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다른 경찰관이 전화번호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번호로요, 이미 여러 피해자들이 돈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의 액수만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또 속을 뻔했구나.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뻔했다는 생각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르신, 돈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경찰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움도 밀려왔습니다. 딸 미경의 경고를 무시하고 제 고집대로 행동한 결과였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준호 집배원에게 인사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 뻔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집까지 모시다 드릴게요. 이준호의 따뜻한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들과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이준호의 부촉을 받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큰 재앙을 피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드러난 진실. 집에 도착하자 이준호는 거실 소파에 저를 앉히고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아휴, 정말 감사하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갈 뻔했어. 이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유, 어르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교묘해서요. 저희 집배원들도 특별 교육을 받고 있어요. 잠시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계좌로 이미 여러 피해자들의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법의 사기가 횡행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들을 타겟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다행히 피해를 막았지만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편함이나 택배로 현금을 보내라는 건 무조건 사기예요. 경찰의 설명을 들으며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었을까요? 딸 미경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이 앞섰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가족들한테 꼭 알리세요. 비밀로 하면 다음에 또 당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경찰과 통화를 하고 돌아왔어요. 어르신,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이 사기단은 서울 전역에서 활동 중이었다고 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중요한 단서가 확보됐대요. 갑자기 제 잘못이 공로가 된 것 같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아유, 사실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는데 자네가 그걸 막아준 거잖아. 이준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누구나 속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무사하시다는 거예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는 1,000만 원을 잃을 뻔했고 지금은 가까스로 그 돈을 지켜냈습니다. 그것도 낯선 집배원의 도움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보이스피싱 당하는 걸 알았나? 자네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평소 업무 중에 어르신들이 수상한 행동을 보이면 주의하라고 교육받았어요. 특히 큰 봉투를 들고 우편함 주변에서 불안해하시는 모습이 보이스피싱 징후라고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딸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어르신, 괜찮으시다면요, 가족분들께 연락해 드릴까요? 이런 일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이준호의 제안에 망설였지만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이에게 알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아버지가 네 말 듣지 않고 큰일 날 뻔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미경이는 바로 달려오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이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정말 고맙네. 이거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이준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무언가 생각난 듯 잠시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어요. 어르신, 혹시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준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질문을 할까 궁금했지만은 이 젊은이가 저를 구해준 은인이니 뭐든 대답해줄 생각이었죠. 아니, 물론이지. 뭐든 물어보게. 이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요 20년 전쯤에 동작구 상도동에 사셨나요? 그때 새벽마다 신문 돌리던 중학생에게 겨울에 호빵을 나눠주신 적이... 순간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상도동 다세대 주택에 살았죠. 매일 새벽 추운 겨울에 파란 자전거를 타고 신문을 돌리던 홀쭉한 중학생이 있었어요. 어느 날 너무 추워 보여서 따뜻한 호빵을 건넨 것이 기억났습니다. 아이, 자네가 그 꼬마였나? 이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어르신. 제가 그때 그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새벽부터 일하셨고요. 저도 학비를 벌기 위해서 신문 배달을 했었죠. 매일 추위에 떨며 일했는데 이준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때 어르신께서 매일 아침 따뜻한 호빵을 나눠주셨어요. 추운데 이거라도 먹어라 하시면서요. 그 호빵 덕분에 정말 힘이 났습니다. 어르신의 그 작은 친절이 저에게는 큰 힘이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그저 몇 번 호빵을 건넨 일이었는데 이 청년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
오, 그랬구나. 그 꼬마가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되었네. 응? 이준호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의 따뜻함이 있었기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대학도 가고 이렇게 안정된 직장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어르신을 알아보고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갚을 수 있다니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도 더 전 제가 건넨 작은 친절이 하나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믿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 아이가 저를 큰 위기에서 구해준 것입니다. 아이고, 살다 보니 젊을 적에 베푼 게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준호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 제가 오늘 이 아파트 담당이 아니었어요. 원래 담당자가 갑자기 아파서 제가 대신 나왔거든요. 이런 우연이 정말 운명 같아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더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인연이었던 거지요. 자네가 아니었으면 오늘 내가 1,000만 원을 잃고 여생을 후회하며 살았을 텐데 정말 고맙네. 이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관심과 은혜는 삶을 지켜줍니다. 어르신께서 제게 그랬던 것처럼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경이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문을 열자 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미경이는 이준호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셔서요. 이준호는 겸손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미경에게 이준호와의 인연을 설명했어요. 딸은 놀란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어머머, 정말요? 아버지가 20년 전에 도와주셨던 그 아이가 오늘 아버지를 구해주셨다고요? 미경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우연이, 아니 인연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겠죠.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은혜를 들어오다니 세상에. 정말 믿기지 않네요, 아버지. 이준호는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을 다시 만나 그때의 감사함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녁이 깊어가는 동안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준호가 자라온 과정, 제가 살아온 이야기,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오늘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상에는 우연 같은 필연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작은 친절이 언젠가 큰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8장 작은 선행의 힘. 그날 이후로 제 삶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미경이는 이 일을 계기로 더 자주 집에 오게 됐고요. 손주들과 함께 주말을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1,000만 원을 잃을 뻔한 경험은 무서웠지만은 그로 인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준호는 이제 종종 제 집에 들러 차 한 잔을 마시고 갑니다. 젊은 친구가 생긴 것이 무척 즐겁고 위안이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세대 차이를 넘어 많은 공감대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어르신, 우리 동네 노인정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래요? 이준호의 제안으로 노인정에 가게 됐는데요. 놀랍게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큰 돈을 잃기도 하셨더군요. 저는 제 경험을 나누면서 주의사항을 함께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전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일단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경찰관의 조언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저도 주변 어르신들에게 보이스피싱 위험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의 피해를 막는데 된다니 보람을 느낍니다. 한 달 후 마을 주민센터에서 열린 어르신 정보화 교육에도 참여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인터넷 뱅킹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까지 배웠어요. 나이 들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쉽진 않았지만은 이준호가 옆에서 도와주니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활기차 보이세요. 미경의 말처럼 제 마음도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노후 자금 걱정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이준호가 특별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어르신, 제가요 식물 배달을 하던 그 시절에 이야기와 어르신을 만난 일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더니요, 회사에서 세대 간 나눔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어르신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나 봐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다니 놀라웠어요. 그리고 어르신, 이것 좀 받아주세요. 이준호는 작은 종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따끈따끈한 호빵이 들어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어르신께 따뜻한 호빵을 드릴 차례인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단순한 호빵 하나가 이토록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니 고맙네. 정말 고맙네. 호빵을 들고 있으니 20년 전 추운 겨울 아침에 홀로 신문을 돌리던 소년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땐 몰랐죠. 제가 건넨 작은 온기가 세월을 넘어 이렇게 크게 돌아올 줄은요. 어르신, 전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이준호가 떠난 후 창가에 앉아 호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팥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문득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인연이 있어 제 삶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저는 이웃의 할머니께 반찬을 한 접시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층계를 오르내리기 힘들어 하시는 옆집 할아버지의 택배를 대신 받아들였지요. 큰일이 아니라 그저 작은 도움들이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살다 보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무거운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작은 온기들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작은 친절을 베푸셨나요? 그리고 그 친절이 언젠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훈을 넘어서 우리 삶에서 작은 친절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20년 전 추운 겨울 아침에 한 소년에게 건넨 따뜻한 호빵 한 개가 세월이 흘러서 김동팔 할아버님을 구하는
큰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타인을 위한 작은 배려를, 때로는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선택이 씨앗이 돼서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친절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게요.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이 위험성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감상사연 필터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삶을 담아서 공유합니다. 아름다운 추억의 소리, 그리고 제주, 웃지 못할 사연 속의 낭만, 꼭 슬픈 일이 아니더라도요. 이것만은 꼭 공유하고 싶다면 보내주세요. jcwntv@naver.com 이곳으로 보내주시고요. 음성 녹음도 가능합니다. 성우 이경자 앞 이렇게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성우 이경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